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예,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점점 해가 길어져서 6시 50분인데도 날이 많이 샜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한 며칠 동안 계속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사실 뭐 정치적으로 너무 기대했던 부분이 이렇게 빠그라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일하는 것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그냥 그런 건 있습니다. 살면서 느낀 거는 그냥 버티다 보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믿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뭐 45년 인생도 적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되면은 충고가 될 수 있고 그런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 초년생들 그냥 두려운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던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산 인생은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영식 재판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그냥 다 끝난 얘기잖아요. 어쨌든 판결이란 게 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뭐 그 어떤 조사를 받던 사람들 중에 자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수사권 종결을 다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있던 죄도 다 묻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냥 불에 아까 좀 그거로 죄값을 다 했다. 이렇게 해서 묻어버리고 끝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뭐 성범죄로, 각종 성범죄로 뭐 자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밝힐 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뭐 어떤 뭐 죄값을 퉁친다 그러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염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런 거 있는데, 왜냐면 워낙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멀쩡하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은 차라리 그런 면에서 염치를 다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책임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방조한 거죠. 어쨌든 제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정영식 재판관 특히,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들춰내면 안 되는데, 이미 8대 0으로 자기들끼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 국령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뭐 4개월 동안 짜낸 아이디어가 그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냥 마무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물론 승복하기로 했어요, 여야 정치인들은. 하지만 국민들은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아스팔트 나오는 그런 시민들을 어떻게 뭐 한 표도 아니고, 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6대2 정도면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갈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6대2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북한처럼 몰표를 해가지고 8대 빵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국민들의 감정을 거드는 거예요 지금. 6대2 뭐 이거는 솔직히 이해는 가요. 6대1 아슬하게 진 건 모르겠는데 8대 빵이면은 그냥 내가 나가서 열심히 싸운, 열심히 항변한 의원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간 할 것처럼 해놓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의원들이 무슨 될 것 같다 자꾸 저를 유튜브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뉴스에서는 맨날 그런 거죠. 전혀 8대 0 나올 거다. 어떻게 그렇게 맞춰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맞췄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 아들의 4월 3일인가요? 그때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결혼했는지 먼저 결혼했는지, 어떤 뭐 그 아들과의 그런 뭐죠, 증여에서의 문제 있어갖고 5천만 원 주고 뭐 또 5천만 원 주고서 뭐 몇 번에 대한, 그다음에 그 증여에 대해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이자 같은 거 대신 뭐라고 하잖아요, 빌려준 걸 했다 해가지고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당연히 조사에 들어가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물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고르고 고른 사람이잖아요. 그 고른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그 충성심이 없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리에 대해서 충성심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다퉈볼 수 있는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믿고 쓴 사람인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신념에 대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도 그렇게 등을 돌려버리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 검사라는 거는 충성심, 검사 동일체라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오다가 이렇게 사회, 그 다음에 정치판에 나와다 보니까 배신자들이 수두룩하게 넘쳐나고 계속 뒤통수를 맞는데 그 정신 차리겠습니까? 정말 인간에 대한 한면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 어떤 일 하든 간에 배신자라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 어쨌든, 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하면은 세상 살기가 싫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오늘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가족들이 어떤 게 엮였는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민주당이라는 그런 존재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실체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어떤 그다음에 전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공략하는 거. 어떤 민주학교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걸 막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경제활동이라든가 노동 이런 건 안 하고 맨날 공부한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단체들도 많이 갖고 있고 조직력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깔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계속 국가 세금으로서 그걸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무시 못 하잖아요. 근데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됩니까? 노동을 해보고, 노동과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남의 돈을 벌 때 그렇게 버는 거지, 그 염치가 있잖아요.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노총, 특히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버지는 민주노총이잖아요. 이재명 아버지는 민주노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북한을 닮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예. 자기 정권을 유지해서는 이복 형제군 누구고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애들이 보는 잔인하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영식 재판관 그 아들 결혼식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뉴스로 듣기로는 아들이 결혼식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들었어요.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살짝 그런 얘기 들었는데, 왜냐면은 뉴스에서는 평론을 안 하잖아요. 또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서 평론을 하는 거지 뉴스에서는 평론을 안 하니까 그냥 재판관에 그런 결혼식이 있겠다 예를 그런 거를 듣긴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노무현 아들 결혼식 때도 그런 임기 중에 있었고, 또 보통 보면은 그 나이 때 되면 자기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례식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다가도 장례식 때 되면은 찾아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정말 주일같이 싸우다가도요. 예. 국회의원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엄청 싸우다가 또 나가면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그게 코미디고 쇼잖아요. 어쨌든 미묘하게 그 시점에 결혼식이 잡혔던 것 같은데, 코엑스라 그러더라고요. 코엑스 대관을 빌려갖고 결혼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코엑스에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무래도 하객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시 듣고 보니까 그때 형법재판관 8명이 다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 법원들 왔을 거 아닙니까? 법원 관계자들, 선후배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 인사들도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아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현재 변호사인데 자기가 50만원 정도를 이름과 출처를 밝힐 수 없대요. 하지만 자기가 축의금을 낸 건 얼마인지 알지 않습니까? 익명입니다, 익명.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쨌든 친분이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민주당 인사들도 많이 보였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본 게, 50만원 그 사람 낸 거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축의금이라는 거는
생각해봤어요. 그게 뭐 받은 만큼 돌려준다, 좀 더 준다 이렇게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명문상 뭐 얼마 그게 규정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싶더라고요. 아니 다분히 그 예를 들어서 뭐 뇌물 이런 건 솔직히 우리가 뭐 검찰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정말 미묘한 시점에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영식 재판관이 자기가 진짜 뭐 보수 뭐 이렇게 그런 인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진짜 어쨌든 중요한 재판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치우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아들 결혼식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그 눈앞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 행사를 진행했어야 되는 걸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그런 걸 깔아놨을 것 같아요. 자기도 알았을 거 아닐까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봤을 때 그게 왔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인들하고 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보였다잖아요. 민주당. 예. 근데 보수에서도 몇 번 갔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봉투의 엑셀을 까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자기들랑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저 재판관을 존경해서 이렇게 해서 아들 결혼식 축하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가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두둑히 봉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막습니까? 개인의 자유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건을 앞두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이 저희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하고 싶겠죠. 그런 말도 있잖아. 공무원들도 자기 공직 끝나기 전에 그렇게 다 자기 자녀들 결혼을 시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다르니까. 현직에 있을 때랑 그리고 나갔을 때랑 다르잖아요. 대기업 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몫 긁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그거 다 보상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 접근했다 그러면. 근데 정말로 자기가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좀 떳떳하게 그렇게 신념이 있다 치면 그런 건 안 만들어. 그런 잔치 자리는 결혼식 같은 자리는 잠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과연 만약에 그걸 미뤄가지고 했었을 경우에 그게 그렇게 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문영배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 없는 삶이 만약에 뭐 얼마를 막 예를 들어서입니다. 1억 정도 넣었다 쳐보세요. 그럼 마음이 그게 안 바뀔까요? 화가 이빨이 났어도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중요한 재판관이 어떤 사건을 냅두고 있었을 때 그 봉투의 액수가 정확히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에 힘들어 오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역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역사에 그런 어떤 충신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 그리고 그런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눈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축의금 봉투 안에 억 단위가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문영배도 그렇고 고마울 거 아닙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아니 그냥 어차피 그만두는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돈이나 많이 챙겨갔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거리에서 나오는 그런 국민들의 눈이 보이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자체도 이제 일단 이겨놓고 보자.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뭐 십시일반 자기들의 어떤 그 자금력이란 게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뻔뻔하게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뭐 북한에 공작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봉투 안에 뭐 10억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넣었다 쳐보세요. 그분들이 이게 너무 큰 액수다 해도 돌려줄 뭐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어왔는데 또 민주당이 워낙 공작을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야 이게 너무 커가면서 해서 받을 수가 없다 정영식 재판관 이렇게 할 수도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당에서 그렇게 뭐 여야를 떠나서 다 그렇게 했다 치면은 액수에 따라서 그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를 잔치를 미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재판관이면 자기가 진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미뤘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까볼 수가 있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그걸 다 밝힐까요? 뭐 여야에 그런 당수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여를 했다. 근데 여에서도 한 5천만 원 했고 뭐 이쪽에서도 5천만 원 했고 뭐 1억 이렇게 했다 치면은 그거 다 밝힐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밝히지도 않을, 검찰 조사하는데도 밝히지도 않을 거고 뭐 판사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움직이는 거지 밖에 나와서 개고생하는 그런 국민들은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가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혼식 자체 그게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 물론 그런 대사를 일륜지 대사를 잡아놓은 그 사람들에게 너 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하겠다, 또 더구나 이제 사실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아니 이미 다 행사를 잡아놓은 건데 그렇게 재판이 있어갖고 그렇게 했다 치면은 그것도 참 문제이긴 해요. 예. 하지만 정말로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근데 솔직히 삼척동자인 저도 지금 다 아는 거 아닐까요? 인간의 그런 게 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그런 감정이 오갈 텐데 그거를 잘 알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잘 드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얼마가 들어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솔직히 흔들릴 텐데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뭐 결혼 뭐 이렇게 뭐 잔치 같은 거 있을 때 축의금 다 내봤잖아요 그게. 예.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모르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눈먼 돈, 뭐 정치 자금, 뭐 이렇게 공작 같은 자금법이 만약에 해서 그게 정영식 재판관에게 들어갔다 치면 그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그렇게 물어뜯는 거 보십시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물어뜯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 집요하더라고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렇게 물고 뜯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민주항쟁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만 배워왔고 싸움, 예, 전술 전략 이런 것만 잘 짜온 사람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분명히 흔들릴 거다. 돈 앞에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다고 이렇게 그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흔들릴 거예요 아마. 만약 진짜 생각해보세요. 공투 안에 5천이 아니라 1억씩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봤을 때 야당에서 1억씩 넣어가지고 한 30억씩 만들어줘서 해보십시오. 30명 왔다 쳐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여러분 안 흔들릴까요? 어떤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자금 안에 최하 1억씩 그 다음에 10억을 넣었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밖에서 고생하는 국민들이 보일까요? 난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자기 아들 결혼식에 만약에 토탈 한 50억이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아닐까요? 그걸 받았는데 돌려줄 자신 없으면 판결이라도 이렇게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 민주정에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했던 방향, 초철 방향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뭐 30억씩 그러니까 뭐 6대2라든가 5대3 이렇게 만들었다 치면 그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체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판결은 나왔고 어쩔 수 없이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밝힐 건 밝혀야 되잖아요. 그게 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거를 밝혀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흥분해서 이 말씀드렸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는 어쨌든 뭐 비리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흥분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말씀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고 제 진심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